네. 어, 일단 사실 이제 그 PM 이제 3종을 제가 오늘 좀 준비하게 됐는데 PM 3종이 제가 굉장히 조금 인상 깊었었던 거는 제가 1월 1일 사업자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사업을 참 준비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실 굉장히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료에서 봤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이 회사는 굉장히 제품군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사실 이 3종이 거의 제품의 어떤 매출의 거의 80%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사실은 이 메인 제품 3종이 굉장히 기능이 좋고 이 기능이 좋기 때문에 많이 레버리지가 일어나서 사실은 퍼져나간다고 제가 느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3종이 사실 굉장히 궁금했고 이 3종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임상 결과들을 낼까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궁금했었고 이 제품 공부를 하면서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3종 준비한 것, 요 그림 보면은 사실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자연에서 사실은 추출해서 이렇게 세포 끝까지 들어가게 되는 제품들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방금 전에 그런 과일, 야채, 깨끗한 자연 이런 곳에서 살고 있나요? 우리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지 않죠. 우리는 어떤 곳에서 살고 있냐면 사실 굉장히 화학 비료를 땅에 계속 뿌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자라난 식물들을 먹고 사실 그 화학 비료가 다시 비가 오면 다시 증발해서 하늘로 가고 다시 산성비가 내리고 이런 오염된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화학을 전공하고 제약회사를 과거에 다녔었어요. 그래서 화학은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화학인데 석유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진짜 이렇게 들고 있는 사실은 이 물병조차도 다 화학에서부터 석유로서부터 원유로서부터 사실은 이게 원료가 돼서 개발이 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독소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식품 첨가물이 굉장히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맥도날드 뭐 햄버거는 2, 3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정도로 우리는 보존료가 굉장히 많은 세상. 그리고 맛을 맛있게 만들기 위한 이런 감미료, 맛있게 보이게 하는 착색료, 발색제, 이런 것들에 굉장히 둘러싸여 살고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한국인이 1년 동안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이 약 25kg 정도 된다 그래요. 내가 아무리 해독 능력이 좋아서 이 반 정도를 사실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간의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다, 대사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다, 라면 사실은 이런 식품 첨가물이 굉장히 몸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독소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또 우리는 사실은 그 GMO, 저는 이 회사가 정말 좋았던 게 원료 자체 100% 논-GMO를 쓴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실제로 우리가 고기는 사실은 소들은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만, 우리 뭐 다 길러질 때 그렇게 길러지지 않죠. 사료를 먹고 살고 그 사료의 원료는 무엇이냐, 이런 GMO, 한마디로 유전자를 변형시킨 식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된 콩이나 이런 옥수수 같은 사료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사실 이 뭐 소, 돼지, 뭐 이런 고기들, 닭 이런 것들도 다 사실 유전자 변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유전자가 변형이 되면 어떤 병이 오나요? 유전자 변형, 세포 변형. 네, 박효찬 사장님 입모양으로 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맞았습니다. 네, 바로 암이 올 수 있겠죠. 유전자가 변형됐다는 것은. 그래서 사실 의학계에서는 유전자 변형 식품이 별다른 위해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죠. 근데 사실은 이런 유전자 변형 식품을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표시 제조차 안 하고 있고 모든 거를 다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부 이제 유럽에 좀 똑똑하고 그런 국가들에서는 이런 유전자 변형 식품 자체를 완전히 수입을 거절을 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다 이런 유전자 변형 식품을 다 받아들이는 나라기 때문에 그리고 표시제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암에 걸릴 확률이 그래서 더 높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 회사의 제품이 굉장히 특징적인 게 저는 그 논제모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품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죠, 사실. 허재하면 다 아시는데
허재 이런 아들들이 이제 허웅 이렇게 이런 이 친구들도 사실은 농구 선수잖아요. 운동 선수로서 사실 거의 최상급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몸을 챙기는 게 당연할 텐데 이렇게 PM 제품의 매니아인 것을 보고 또 이런 세계적인 선수 테니스 세계 랭킹 1위인 노박 조코비치가 계속 이렇게 뭐 노란 주스, 빨간 주스 마신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축구의 전설 히바우드 PM 제품 섭취하는 모습 이런 것들 보면 사실 이 제품력이 사실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진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PM이 어떤 회사인가 사실은 이 제품이 안전한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제품의 효능이 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건강기능식품 어떻게 먹나요? 밥처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몇 끼 먹죠. 이렇게 몇 끼 먹는다는 것은 이 안에 독소가 굉장히 없어야지만 사실 우리 몸에 유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안전성 검증 시스템, 그리고 도핑 테스트 올 제품, 모든 제품이 통과를 한 사실 그런 굉장히 고퀄리티의 제품을 취급하는 우리 이제 PM 제품 굉장히 프리미엄이라는 거죠. 그런 회사라는 거고, TUV라는 어떤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그런 것들만 사실은 인증을 해주는 그런 산업의 전반적인 인증 기관인데, 여기서 굉장히 인상 깊은 거는 건강식품 회사 중에 TUV 인증을 받은 거는 독일 PM이 유일하다라는 점. 네, 이게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세계 특허를 77개 보유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 특허까지 하면 거의 100개가 된다 그러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인상 깊은 또 공법은 NTC 공법이라는 게 있고 마이크로 솔브 기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많이들 아실 거라고 사실 생각이 돼요. 근데 저도 이제 NTC 공법이 굉장히 고맙고 왜냐면 이 사업을 심플하게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건강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그만큼 또 소개가 빠르고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죠. NTC가 이제 Nutrient Transport Concept에서 영양소를 운반하는 어떤 컨셉인데 사실 그 영양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느냐 그리고 몇 퍼센트를 전달하느냐 사실 여기 독일 회사에서 98% 전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보통 회사들이 굉장히 이제 원료들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비타민 C는 어디서 만들 수 있나요? 오렌지나 레몬 이렇게 천연에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합성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사실 원유, 석유에서부터 추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합성 비타민 C나 뭐 E나 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소장에서도 소장 흡수율 자체가 20, 30% 정도밖에 안 돼요. 20, 30%도 사실 되게 힘들죠. 30%도 되게 굉장히 힘든데 사실은 굉장히 좋다고 알려진 여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제품들은 소장 흡수율이 뭐 80%다, 90%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장에서 영양소는 끝나나요? 소장에 흡수되면 끝인가요? 그게 아니죠. 소장에 흡수되고 그 이후로 혈액을 타고 혈관을 타고 흘러서 내 손끝, 내 발끝, 내 안구, 내 뇌세포까지 전달이 돼야지만 사실은 거기서 일을 하고 내 세포를 실제로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냐는 말이죠. 이렇게 독소가 많은 세상에서 혈액이 이렇게 탁해지고 혈관이 다 늘어져서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그런 상태였을 때도 이 독일 회사의 NTC 공법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나의 영양소가 소장의 흡수율이 아닌 소장에서 흡수된 이후에 세포까지 도달하게 되는 흡수율이 98%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M 제품을 먹었을 때는 5분도 안 돼서 내가 각자가 안 좋은 부분이 붉어지는 현상이 보이는 것이 바로 이런 이 NTC 공법을 내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굉장히 저는 이게 감사하고 너무 빠르게 정말 개선이 되는 걸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세포까지 건강한 삶으로 내가 정말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고, 이 마이크로솔브 공법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비타민 B와 C는 뭐죠? 무슨 비타민이죠? 수용성 비타민이죠. 비타민 B와 C는 사실은 물에 녹는 비타민이에요. 근데 비타민 B와 C를 제외한 비타민 A, D, E, K 그리고 여러 가지 미네랄들 그리고 뭐 우리 몸에 좋은 식물 영양소들 뭐 루테인, 지아잔틴, 뭐 이소플라본 여러 가지 그런 성분들이 다 지용성이죠.
지용성, 물과 기름은 안 섞이는 게 당연한 것이다. 이건 당연한 자연의 섭리인데 이 자연의 섭리조차도 거슬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게 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공법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지용성 비타민들이 간의 쓸개에서 이 쓸개즙이 있어야지만 수용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도 그냥 물에 바로 녹아버리기 때문에 간에 무리를 주지 않고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되게끔 만든 게 이 마이크로솔브 공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필요한 올인원 영양 공급, 뭐 파워 칵테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파워 칵테일 굉장히 시그니처 제품이고 우리 아침 주스로 많이 마시는 제품인데 56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죠. 굉장히 이제 식물 영양소가 많고 뭐 비타민 종류 굉장히 많고 이런 식물 영양소도 많고 우리 효소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몸을 에너지도 나게 하지만 사실 굉장히 이제 항산화를 많이 시키는 이제 성분들이 많다고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사포닌, 홍삼 많이 들어보셨죠? 카테킨, 녹차 추출물 많이 이렇게 강력한 항산화제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또 소화 효소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산균이 실제로 들어가 있고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고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죠.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건데 사실 그것이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 두 가지로 이제 조금 나뉘어져서 그 파워 칵테일을 처음에 섞어서 먹으면 처음에 왜 이렇게 찌꺼기인 줄 알았어요. 찌꺼기가 여기 남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야? 왜 여기는 끝까지 안 섞여? 이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불용성 식이섬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100% 녹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떠서 먹는데 이 식이섬유가 무려 9가지 종류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장 건강에도 좋고 독소 배출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강력한 뭐 항산화 효과가 있다. 비타민 A, C, E, 그리고 셀레늄 뭐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암, 뭐 노화, 공맥경화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을 다 이제 조금 그런 병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산소 찌꺼기라 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런 거 왜 먹어야 돼? 밥만 잘 먹으면 되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있어요. 밥만 잘 먹으면 되나요? 밥만 잘 먹으면 돼요? 그럼 그분은 숨을 안 쉬시나요? 저 이렇게 물어봐요. 숨 쉬세요? 안 쉬세요? 숨 쉬죠? 숨을 쉬면 몇 분 있으면 죽어요. 근데 우리는 숨을 한번 쉬는 것만으로도 내 몸에는 다 타지 못하고 남은 산소의 찌꺼기인 활성산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는 변환이 됐죠. 내 세포에 필요한 쓰임이 되는 산소가 아닌 나머지의 이 활성산소들은 나를 공격하는 독소로서 작용을 해요. 근데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피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 몸에 독소로 강력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항산화를 시켜준다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또 파워 칵테일이 좋은 점이 이런 뭐 비타민 종류나 뭐 셀레늄, 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과일, 야채, 혼합, 효소가 들어간다는 점이죠. 효소. 효소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효소는 사실은 어떤 거예요? 뭐 대사효소, 뭐 면역효소, 뭐 소화효소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효소는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효소의 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벌써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효소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저는 만약에 50 정도의 체내 효소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박효천 사장님은 만약에 100 정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볼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내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효소는 정해져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내 효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적게 태어난 사람은 사실 소화 기능이 훨씬 떨어지고 대사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해진 양의 효소, 체내 효소를 다 쓰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효소가 실제로 다 없어지고 다 소진이 되면 그때는 정말 생명이 다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소식을 하면 장수한다는 게 효소를 아껴 쓰기 때문에 사실은 장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내 효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이런 효소를 많이 쓰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소화효소와 대사효소 이 두 가지로 나뉘죠. 근데 소화효소의 대부분을 사용한단 말이죠. 80%를 소화효소에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먹을 거 안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먹을 거 엄청 좋아하죠. 먹으면 생복을 느끼기 때문에 소화효소를 많이 쓴단 말이죠. 근데 나머지 20% 어디 쓰냐면 대사 활동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독하고 면역력을 지키고 뭐 세포 재생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쓰는데 80%의 소화효소에서 사실 10%만 아끼면 10%만 아껴서 소화효소를 덜 쓴다면 그리고 이 덜 쓴 것을 대사 효소로서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수명이 20년이나 늘어난다는 거죠. 20년. 너무 충격적이지 않은가요?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실. 내가 10%만 소화효소를 덜 쓰면 대사효소가 늘어나서 수명이 20년이나 늘어난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먹는 거 마음껏 나는 너무 절제가 잘 돼서 나는 뭐 너무 그런 게 괜찮다. 음식 조절이 너무 잘 된다. 이런 분 있으세요? 잘 없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들 장수를 못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 내 몸에 정해진 효소의 양이 있는데 나는 많이 써서 부족해. 그런데 만약에 바깥에서 효소를 가지고 올 수만 있다면 어때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양을 아낄 수 있겠죠. 그래서 밖에서 계속적으로 효소를 섭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밖에서 효소를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굉장히 생식하거나 아주 저온 요리법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배우시거나 아시는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파워칵테일 열심히 먹으면 되죠. 왜냐? 파워칵테일에 효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효소를 좀 아낄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건강하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소식하면 장수한다. 이건 방금 다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사실은 대사효소가 늘기 때문에 자연 치유력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소화효소를 덜 쓰기 위해서 자기 전에 4~5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면역력도 올라가고 혈액이 깨끗해지고 뇌와 손발에 집중이 되면서 사실은 해독과 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루에 필요한 뭐 올인원 영양 공급 면역 체계 강화라 그래서 많이 아시죠? 이제 56가지 과일, 야채, 뭐 혼합물, 그리고 비타민 B군, A, C, E, 대사효소, 식이섬유, 유산균, 프리바이오틱스, 뭐 여러 가지 항산화제 이렇게 듬뿍 들어가 있는 거고요. 파워 칵테일 꼭 먹어야 되겠죠? 꼭 먹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액티바이즈. 자, 이거는 진짜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제품이 되었어요. 특히 저희 신랑에게는. 오늘도 문자가 왔어요. 나 액티바이즈를 먹고 어제 바빠서 3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어제도 3시간 잤고 그제도 3시간 잤는데 나 지금 한 잠도 안 자고 멀쩡해. 정말 나 이제 PM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액티바이즈가 너무 좋다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에너지 파워 산소 주스 액티바이즈. 일단 사실은 우리가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일단 세포 재생이 안 되고 세포 변형이 일어나면 또 암이 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액티바이즈를 마시면 체온이 올려지고 면역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몇 프로 상승할까요? 면역력이 500%, 600% 상승을 해요. 면역력이 내가 100이라고 하면 500과 600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체온이 1도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암 환자들은 체온이 굉장히 낮아요. 35점 몇 도 막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저체온. 그래서 실제로 면역력이 1도가 낮아지면 체온이 1도가 낮아지면 면역력은 30배 이상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체온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마음대로 잘 안 올라가니까 그게 문제지만 액티바이즈를 마셔주면 비타민 B군 그리고 C 이 조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비타민 B군은 세포의 정상적인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수 물질이라고 하죠. 그리고 비타민 B가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막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를 태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로 대사를 전환시키기 때문에 비타민 B군 필수죠. 그리고 비타민 C, 항산화와 항바이러스, 면역이랑 연관이 크죠. 자, 그래서 이런 뭐 액티바이즈 성분, 뭐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해조 추출물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브라질의 산삼이라 불리는 과라나 추출물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꾸준히 한 번에 팍 피크를 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이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과라나 추출물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커피를 막 많이 마시면서 운전을 조금 많이 했었으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 굉장히 필요해서 중간에 막 자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 처음 액티바이즈를 먹고 서울에서 세종시를 갔다 오는데 막 한 3, 4시간씩 걸리는데도 진짜 한 번도 안 쉬고도 멀쩡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실은 이 결합 카페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런 각성 효과를 체내에 무리하게 주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가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결합 카페인과 비결합 카페인의 어떤 차별화를 두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같은 카페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비결합 카페인과 결합 카페인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하는 역할과 어떤 뭐 기전은 굉장히 다른데 이제 똑같이 취급을 당하죠. 당하죠. 그래서 커피 뭐 솔직히 150mg 써져 있는데 진짜 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여러분 좋아하시죠? 190ml 막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어요. 티도 그렇고 콜라 1리터에 150ml 뭐 초콜릿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 초콜릿 많이 먹잖아요. 근데 액티 막 못 먹이면서 덜덜 떨면 그러면 안 돼요. 자, 비타민 B9는 혈액이 뭉치는 것을 방지해주고 산소 운반율 30% 증가한다. 산소와 영양소를 세포로 전달. 자, 실제로 이 회사에서 여기 PT에는 없지만 제가 그 책을 샀어요. 이 회사를 만나면서 왼쪽 뇌를 살려주세요. 그 책을 샀거든요. 실제 액티바이즈를 추천한 그 책을 사서 쭉 읽었는데 그 책에서는 이 발달장애 아동들을 일본에서 케어하는 20년 정도씩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아인슈타인 스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폐아나 ADHD나 지적장애 아들, 발달장애 아들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그 아이들의 특징은 뇌에 산소가 굉장히 부족해서 뇌세포가 재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그래서 이 액티바이즈를 마셨을 때 실제로 뇌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10% 이상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정상적인 발달 상태를 하는 아이들로 많이 변화를 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진짜 엄청난 제품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조금 느끼는 또 계기가 되었고요. 그 책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 제품이라 그렇게 되지 않는다. 산소 주스는 많지만 아무 제품이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비타민 B 액티바이즈가 한 역할을 그렇게 되고 비타민 C 뭐 여러분 활성산소 없애고 면역력 올리고 세포 활성화 시킨다. 잘 알고 계시죠? 자, 우리가 무심코 먹은 처방약을 해독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약을 굉장히 많이 먹는 국민이고 뭐 고혈압, 뭐 당뇨, 고지혈 이런 거는 3종 세트는 많이들 드시고 계시죠. 그리고 항생제, 피임약, 뭐 스테로이드. 그리고 사실 이런 약들을 먹으면서 우리가 어떤 약을 먹죠? 베이스로 깔고 가는 약, 위장약이죠. 근데 여러분 위장약의 부작용 혹시 아시는 분? 위장약의 부작용. 역시 우리 임병현 사장님 알고 계시죠? 당연히 이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네, 우리 위장약의 부작용은 뭐냐면요. 치매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대부분 모르시죠? 위장약 그냥 소화 안 되면 막 주워 먹고 이러신 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를 알지도 못한 채로 굉장히 많이 드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양약은 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뭐 간의 합성 능력을 높이고 간 해독이 꼭 필요하다고 써 있죠. 우리가 사실은 간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해요. 간에서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하루에 500가지 정도의 화학 합성을 합니다. 500가지의 화학 합성을 하는 공장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몸에 안 좋은 독소나 이런 약들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간에 무리가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포 재생을 시켜주면서 간을 해독해주는 게 또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액티바이즈 효과가 입증된 질병, 나이아신의 치유 효과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이제 뭐 우리가 거의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다들 알고 계신 병이잖아요. 암이나 조현병이나 뭐 ADHD, 관절염 다들 이제 양방에서는 포기한 병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로 나이아신으로 치유가 가능하다. 이 조현병이라는 거 정신병이라는 거죠. 정신분열증인데 나이아신 3g. 3g이면 여러분 미리그램으로 따지면 3000ml거든요. 3000ml, 4000ml 굉장히 높은 거죠. 비타민 C 1000ml, 3000mg 이렇게 이제 많이 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사실 이 메가요법이라는 거를 실제로 들어가면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작용이 된다. 암도 그렇고요. 심혈관 질환 나이아신 3000mg, ADHD 1000mg씩 3회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서 실제로
비타민은 그냥 우리가 식품이라고 알지만 비타민 B3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료로도 많이 이용이 됐었습니다. 과거에. 많이 이용이 됐었고 약약처럼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비타민 B3에 사실은 부작용에 관련된 그런 글들이 네이버나 이런 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초기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됐어요. 나이아신이 뭐 부작용이 이렇다는데 막 다 이제 소비자들이 이렇게 찾아보고 이게 저 또한 찾아봤었어요. 사실 처음에. 그러면서 이 액티바이즈를 하루에 절대 뭐 3스푼 이상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문구를 지금 보면서도 많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네이버에 보고서도 그렇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는 거죠. 근데 알면은 대처할 수 있겠죠. 제대로 알면. 그냥 막 아는 거 말고 제대로 알면 대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제대로 파봤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 제대로 파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인터넷에 좀만 쳐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권장 섭취량, 나이아신의 권장 섭취량이 16인가 그런데 이제 그 16을 넘는데 괜찮냐 안 괜찮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데 이건 식약처에서 영양소 섭취 기준의 종류라는 것으로 2008년에 이 그래프를 사실은 보여준 거예요. 근데 식약처의 자료니까 여러분 정확하겠어요? 완전 정확하겠어요? 완전 정확하겠죠? 그거 믿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사실은 권장 섭취량이라는 게 있고 실제로 영양소를 섭취할 때는 상한 섭취량이라는 게 있어요. 권장 섭취량은 뭐냐? 우리가 최소로 필요한 정도의 양을 권장 섭취량이라고 사실은 말씀을 드려요. 영양소 섭취 수준이 이런 정도의 바운더리가 있다면 사실 최소를 말씀드리는 게 권장 섭취량이에요. 권장 섭취량보다 낮은 섭취량을 섭취하실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세포 재생이 안 될 위험, 해독이 안 될 위험, 대사가 안 될 위험. 그래서 권장 섭취량 이하의 낮은 섭취량도 문제가 되고요. 그런데 권장 섭취량이 딱 하나로 돼 있진 않아요. 그쵸? 권장 섭취량은 좀 더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섭취할 수 있냐면 미니멈이고 맥시멈은 상한 섭취량이라 그래요. 상한 섭취량. 이 상한 섭취량은 여기까지는 섭취해도 괜찮아. 이런 섭취량이에요. 여기까지 섭취해도 괜찮아. 맥시멈. 근데 이걸 넘어가면 문제가 됐던 보고들이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한 섭취량을 넘으면 과다해서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권장 섭취량을 따질 때 우리가 예를 들어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뭐 1000IU씩 이렇게 나온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는 1000IU가 하나를 먹으라고 하지만 실제 상한 섭취량은 써져 있지 않거든요, 제품에. 근데 비타민 D는 수용성이었어요, 지용성이었어요? 지용성이죠.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축적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상한 섭취량은 4000IU거든요. 비타민 D의 경우. 그럼 4000IU를 넘은 비타민 D를 섭취를 한다면 이때 문제가 됐던 케이스들이 보고가 돼 있다는 거예요. 4000은 넘지 말라. 뭐 이런 맥시멈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나이아신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권장 섭취량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 없고 권장 섭취량보다 훨씬 더 많이 섭취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단 상한 섭취량만 넘지 않는다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특히 비타민 B나 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사실은 권장 섭취량의 사실 10배 이상 섭취가 되더라도 사실 굉장히 괜찮습니다. 괜찮고 왜냐하면 우리 몸이 혈액이 다 수분이잖아요. 그래서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아깝지 않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너무 많아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다 빠져나가는데 너무 아깝지 않아요? 너무 낭비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 PM을 만나기 전에 그 전에도 제가 이제 건강기능식품회사에서 일을 했었지만 그 전부터 관심이 워낙 많아서 알고 있었던 건데 이거는 비타민 B나 C가 과량으로 들어갔을 때 실제로 우리 몸의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우리의 방광, 요도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여자분들 방광염 많죠. 그럼 방광에 있는 염증, 요도에 있는 염증, 이런 요로에 있는 염증 같은 것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치유를 많이 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타민 BC가 필요한 곳들에 가지만 이런 빠져나가면서도 좋은 작용을 하고 빠져나간다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많이 아까워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메가요법을 하면 굉장히 또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요거는 유튜브에서 많이 삭제되긴 했지만 코로나 초창기에 중국에 코로나 환자들이 많을 때 비타민C 메가요법을 실제로 중국에서 이용을 했었다는 여러 가지 이런 기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액티바이즈로 한번 볼게요. 액티바이즈 비타민 B3 굉장히 얘가 뭐 말이 많죠. 나이아신 함량이 액티바이즈에는 30mg으로 이제 기재가 돼 있어요. 기존 제품 이제 50mg이었더라고요. 지금 현재 바뀐 건 30mg인데 비타민 B3 형태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니코틴산의 형태일 수 있고 니코틴산 아미드의 형태일 수 있는데 니코틴산의 상한 섭취량은 35mg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비타민 B3가 만약에 니코틴산의 경우라면 상한 섭취량 35mg이니까 절대 이거를 넘어서는 안 되겠죠. 그치만 액티바이즈의 비타민 B3는 여러분이 한번 피해 홈페이지가 들어가서 보세요.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써져 있습니다. 니코틴산 아미드의 상한 섭취량은 1000mg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30mg을 30번이나 액티바이즈를 먹어도 한 달치를 다 털어 먹어도 900mg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상한 섭취량을 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부작용 그렇게 이제 고민하실 필요 없고 사실은 편안하게 조금 드셔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고 고객들께도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질병 치료 시에는 권장 섭취량이 10배에서 100배를 섭취도 된다. 여러분 100배까지 섭취도 된대요. 그렇게 참고 문헌에 있고요. 수용성 비타민은 그렇지만 조금씩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나눠서 드시는 게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제품은 리스토레이트고요. 이 리스토레이트는 어쨌든 이제 가장 해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아이죠. 활성산소와 유해 물질을 디톡스해주는 효과, 독소 배출. 그래서 천연 미네랄 해독 주스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꼭 체외에서 이제 섭취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칼슘, 마그네슘, 철분, 아연, 비타민 D3, 뭐 망간, 크롬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런 뭐 이제 광물이죠. 광물, 무기질, 미네랄 같은 말이고 부족하면 900가지 질병이 온대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질병이 900가지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900가지나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슘, 근데 말이 돼요. 왜냐면 칼슘만 부족해도 149가지 질병이 온다고 하거든요. 칼슘 하나가 부족해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면 얼마나 질병이 많이 오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꾸준히 잘 섭취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90% 비타민 D 부족, 이건 뭐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비타민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야. 타고나게 그렇게 태어났어. 이럴 수 있잖아요. 비타민이 엄청 많은 사람이야. 근데 미네랄이 여기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미네랄은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요만큼밖에 없는 사람이면 어떤 비율로 들어갈까요? 우리 몸은 하나의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조물주가 굉장히 정교하게 만든 어떤 하나의 굉장히 뭐 큰 이런 뭐 공장이라고 칠게요. 그 공장이라고 보면 거기에 중간중간에 이런 기계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돌아가나요? 유기적으로 돌아가나요? 돌아가지 않겠죠. 미네랄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비타민이 많이 채워져 있어도 절대 들어가지가 않아요. 미네랄의 그런 비율 정도로밖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타민, 미네랄 다 부족하지 않게 단품으로 드시는 게 아니고 사실 이런 종합적인 걸로 다 채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미네랄의 한 역할, 지방 연소하고 뭐 탄단지 대사를 시켜서 에너지로 쓰이고 근육 수축 이완, 그래서 뭐 칼슘, 마그네슘 없으면 이렇게 막 근육 뭉침 이런 거 있으면 리스토레이트 더 추가로 두세 포 드셔주시면 굉장히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미네랄 있어야 또 숙면할 수 있는 멜라토닌 생성에 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항산화제 쓰일 수 있고 이 신경 전달 물질로도 많이 씁니다. 우리 칼슘이 없으면 칼슘 딱 때리면 이렇게 신경 전달 쭉 되는 게 이런 칼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신경 전달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네랄이. 자, 그래서 리스토레이트는 사실 주의사항 개봉 후 가능한 빨리 뭐 사용할 것이라고 써져 있지만 어쨌든 뭐 바로 타시니까 그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 물의 양을 무조건 250ml 이상으로 하는 게 가장 좋고 저는 조금 위가 약해가지고 맨 처음 리스토레이트 먹을 때는 약간 속이 쓰렸었어요. 그래서 식후에 먹기도 했는데 사실 공복이 훨씬 이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공복에 마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속이 쓰리지 않게 드시려면 리스토레이트 타서 5분 10분 정도 그냥 놔두셨다가 천천히 드시면 굉장히 이제 위에도 무리가 안 가게 좀 드실 수 있고 좋죠. 그래서 불면증 없어지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고 자 해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삼겹살 기름 같은 거 막 넣었을 때 정수물에 이렇게 기름이 덕지덕지 있잖아요. 리스토레이트
하고 나서 이제 숟가락으로 보면 기름이 전혀 묻어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레이트 꼭 먹어야겠어요? 안 먹어야겠어요? 평생 채식주의자로 사실 수 있는 분만. 네, 저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리스트레이트 열심히 먹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3종만으로도 대한민국이 굉장히 들썩들썩한 거고, 이 3년 만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전체 단품 중에 무려 2위를 벌써 차지한 이 3종 ABO 세트. 너무 저는 충격적이었고, 제품력도 너무 충격적이지만 사실은 사업성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고, 근데 가성비까지 좋다면 사실은 이걸로 안 먹을 사람 없겠다. 이걸로 정말 사업하면 정말 레버리지가 제대로 일어나겠다는 걸 사실 느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사실은 뛰어든 거고요. 네. 저 혼자 약간 흥분한 것 같으네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